중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을 배워가지고 웹 디자인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버벅거리긴 해도 성의도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진짜 조금만 찍어놓으면 되겠다. 자, 오늘은 122일 중에 우리가 30일 남았죠. 다음 주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PC 버전으로 작업을 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거를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모바일 웹사이트로 제작을 하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을 할 때 이제 해상도 설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는 우리가 PC 버전이랑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바일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자 입장에서 보는 해상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디자인 기초를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중반에 와서는 디자인 툴도 익히고, 그걸로 이용해서 웹 디자인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뭐 편집 디자인, 편집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건축 디자인을 했다가 지금 이제 워낙에 제가 창조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디자인을 알아보다가 웹 디자인 쪽으로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버벅거리긴 해도 성의에는 맞는 것 같아요. 흥미도 많고. 일반적으로 PC 버전에서의 해상도는 1024 사이즈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1920까지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에서 보는 거랑 PC 버전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이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디자인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해상도 지금 PC 버전에서 봤을 때는 이 모니터의 좌우 크기가 1920이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PC 버전도 1920의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모바일로 어떻게 조그맣게 만들 것이냐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풀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표현되는 컨텐츠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1000 사이즈 안쪽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핸드폰도 있을 수 있지만 태블릿 PC도 스마트폰 쪽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768부터 1023까지를 태블릿 버전으로, 그리고 그 아래 버전을 모바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하나 제작을 할 때는 기획자,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모두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아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나 웹 에이전시, 그리고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저희가 편집 디자인도 배우기 때문에 편집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용자를 편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화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이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를 수 있느냐를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사용자가 터치하는 영역은 최소 44픽셀이라는 거죠. 44픽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지만 정확히 클릭을 할 수 있다는 거. PC 버전에서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손으로 터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CSS3, 우리가 배웠던 CSS3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PC 버전에서는 뭐 플래시를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그런 동적인 요소가 많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모바일 버전에서는 안타깝게도 뭔가 플래시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꾸밈 요소들도 많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무엘이 한번 얘기해 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왜? 데이터가 폭탄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아무래도 데이터 무제한인 사람은 뭐 여러 가지를 들어갈 수 있지만,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은 큰 이미지의 어떤 사이트를 딱 봤을 때 그 이미지를 다운을 받자마자 데이터가 초과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CSS를 기준으로, CSS3를 기준으로, 이 CSS3가 여러 가지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로딩 속도를 좀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뜨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최소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PC 버전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뭔가 설치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지. 근데 모바일에서는 뭔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또 데이터라든지 핸드폰이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로 작업이 된 것들은 조금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이트로 바로 가기라는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일 수 있어.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은 내가 모바일로 접속을 했어. 모바일로 접속을 했는데 이 PC 버전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없는 거야. PC 버전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PC 버전을 꼭 넣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모바일 홈페이지가 뜨는 거는 맞아. 근데 그 아래쪽에 PC 버전 바로 가기라는 형태의 버튼이 있어야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모바일 안에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이미지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어. 비주얼이 먼저 보이겠죠. 그쵸? 이미지가 화려하면 이 홈페이지 뭐지? 그러면서 스크롤을 내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지가 막 구려. 다 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사이트 뭐가 안 돼 있네. 관리가 안 돼 있네. 그러면서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디자인의 예시를 좀 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우리가 작업을 했던 PC 버전을 조금 간소화시켜서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경원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는 이게 PC 버전이야. PC 버전 굉장히 화려합니다. 중간에 롤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열이 돼 있고 퀸 메뉴도 딱 있고 아래쪽에 컨텐츠를 이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간소화되어 위쪽에 햄버거 메뉴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얘를 눌렀을 때 뭔가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그냥 세로로 나열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PC 버전도 딱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왜냐?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을 했을 때 PC 버전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PC 버전으로 갈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스크롤바가 길기 때문에 맨 위로 갈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센스가 되겠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일일이 계속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모바일 웹사이트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을 배우기 때문에 웹디자인 기능사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그리고 GTQ 1급 포토샵을 따게 되는 거죠.
지금 병원 사이트 모바일 디자인 수정 작업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새로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고, 창조적인 부분은 자기가 못 경험한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건강해 보겠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만 좀 튀는 듯한 느낌이 강해. 아무래도 색을 좀 많이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조화롭게 하려면은 색을 좀 많이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또 잘못된 디자인은 아니에요. 디자인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이것도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왼쪽입니다. 그리고 이거 배경색은 조금만 더 연하게 글씨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쪽을 좀 어려워하는데 모바일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그 개념을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헤더랑 가운데 사이즈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어. 이게 손으로 터치를 했을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돼. 그럼 제 거 이거 사이즈 크기는 이 헤더 부분은 괜찮은 한번 모바일로 넣어서 볼까? 지금 이 그 화면만 넣어보자. 들어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판단은 나쁘지는 않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에는 네. 괜찮아. 조금만 줄이면 되겠다. 생각보다는 조금 상단이요? 넓으니까 상단 조금만 줄여주고 진행하면 되겠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좀 작지. 네. 손으로 누르기에는 좀 작으니까 이 부분 좀 더 크게 해주고 이것도 좀 크게 해줘야겠다. 그 밑에 사이즈는 상관없는 거. 그거는 어차피 세로로 길어질 거니까 상관은 없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보자. 아무래도 현장의 시스템을 좀 익히는 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긴 있지만 저희가 실무 작업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투입이 돼도 적응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그런 만족감을 보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모바일 버전을 디자인하는데 이미지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이미지요? 단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모바일은 데이터 폭탄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단순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감각은 또 충분히 연습으로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웹 디자인이 어떻게 표현되고 이게 나오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제 웹 디자인 쪽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들이 진짜 그런 관련해서 아무런 것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되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찾아서 모바일 쪽을 살펴보고 그쪽 전체를 카피하진 않고요. 거기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을 참고를 해서
지금은 학교니까 포트폴리오용으로 제작을 하는 거니까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에 나가서 이미지를 아무거나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에이전시를 다녔을 때 몇 년이 지났던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잘못 써가지고 그거를 좀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용하실 때는 회사에 나가서는 꼭 구매된 이미지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정확히 윗사람한테도 이거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그때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았는데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거의 연락처를 웹상에서 남기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래서 혹시 뭐 메일 주소가 있다면 메일 주소로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이제 승낙이 떨어지면은 구두상은 절대 안 돼요. 뭐 서면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쓸 건지도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웹에 쓰겠다 그러면 웹은 한두 번만 이렇게 저장이 되는 부분이지만 출력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출력용은 몇백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웹에서만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출력용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답장이 늦어서 제가 그 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를 못하면 그럴 땐 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빨리 확인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메일 같은 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다른 이미지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이미지 말고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다든지 뭐 직접 찍는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미지를 꼭 써야 되는지 다른 걸로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웹사이트는 단기간에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처리들을 좀 빨리빨리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뭔데요? 우선 목업에다가 적용을 해봤는데 그 처음에 그 웹사이트 제작했던 것하고 좀 많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공간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만 더 크게 작업을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PC 버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모바일에서는 모양이 살짝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게 최소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닥따닥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큼지막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취업 목적으로 배우는 디자인인 만큼 이제 소비자나 고객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쓰일 것인지, 예를 들어 음식점에 들어간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러면 식욕을 돋구는 그런 색상들이나 그런 디자인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병원 작업 같은 경우는 많이 산만하지 않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과 그런 배열들에 좀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할 때 하나하나 다 올렸을 때 다 나오도록 코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장면을 코딩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만 코딩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스크립트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눌렀을 때 펼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4개월, 5개월이면은 자격증 시험도 한 2-3개 보니까 시험 준비도 같이 하면서 이거 실무 작업도 같이 배우고 이러면은 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선생님 재량이었죠. 뭐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아예 수업에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우, 좋아지고 있어. 핀 메뉴.
그렇게 보면 되겠다. 네,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부족한 사항들을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이제 컨펌을 받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아. 살짝 이 글씨를 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인사말 위에 있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 옆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퀵 메뉴 옆에 달아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디자인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사이트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수정해야 될 게 딱 봤을 때 좌우가 달라. 그치? 그리고 여기 여백이랑 여기 여백이 달라.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가 한 컨텐츠잖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가 한 컨텐츠겠지. 그러면 여기 여백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넓어야 돼. 여기 여백이 지금 너무 넓고 여기 여백은 좀 좁은 편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자. 전체적으로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디자인이야.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고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은 사이트를 이제 접하면서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를 보는 센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정렬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좌우 여백이라든지 뭐 글씨 크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디자인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수정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에 갔을 때는 이 사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좀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내 쪽으로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어떤 요구사항을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실무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셨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해봤었는데 예전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 때 고객이랑 너무 다른 부분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만들었던 게 뭐 영어회화 사이트였는데 이 영어회화 사이트를 만들고 보여줬더니 자기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근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럼 원하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받았더니 그 이미지가 꽃 관련된 이미지였던 거야. 그래서 영어 사이트랑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우선에는 작업을 했어. 작업을 하고 내가 작업한 디자인을 다시 재수정을 해서 두 개의 시안을 같이 보여줬었지. 그랬더니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디자인 말고 선생님이 선택한 디자인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게. 좀 같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객들이 고객들이 매일매일 다른 사이트를 보니까 오늘은 이 사이트가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날에는 이거 말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계속 작업을 하다가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뭐 추가는 그 수정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래서 한 사이트당 뭐 2회에서 3회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들도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인센티브는 이게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 뭐 조금 금액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쌤이 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뭐 하루 이틀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뭐 일주일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 웹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클라이언트나 뭐 기획자, 뭐 개발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NCS 과정 중에서 그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3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실무로 나간다면 그 외적으로 더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격증은 이 과정에서 뭐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GTQ 1급을 따게 되는데 이거는 그 자격 제한이 없는 그런 자격증이야. 만약에 실무에 나가서 조금 더 내가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라든지 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이런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더 좋긴 하겠죠. 이 과정을 배운 다음에 해외로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영어가 돼야 되니까 영어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웹디자이너를 되게 선호를 하니까 그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배워서 혼자라든지 아니면 지인과 같이 이제 창업적으로 나가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무래도 이 NCS는 실무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 중심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